농기계 전문기업 LS엠트론이 완주에 추가로 투자합니다. 효성에 이어 LS까지 도내 대형업체들이 잇따라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에도 7조 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명 커피 믹스에서 바퀴벌레 알이 나왔지만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먹거리 안전관리와 제도 허점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농기계 산업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트랙터를 생산하는 LS엠트론 완주 공장은 적극적인 투자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농기계 업체들 역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엔진이라는 게 사람의 심장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단시간 내에 교체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약 한 1.5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탄소 소재 기업인 효성이 위기는 곧 기회라며 1조 원 투자에 나선 데 이어 도내 농기계 업체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완주 지역 트랙터 생산 기업인 LS엠트론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견줄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공장 근처에 주행 시험장과 연구시설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큰 트랙터 주행장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공장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번 투자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관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중소기업의 연관 투자로 조성 중인 테크노 2단계의 분양 촉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을 스스로 돌파하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도 살리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먹거리에 섞인 이물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국내 유명 커피 믹스에서 바퀴벌레 알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업체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막 물을 부어놓은 믹스커피 위에 벌레처럼 보이는 갈색 이물질이 둥둥 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퀴벌레 알입니다. 47살 정모 씨는 매일같이 마셨던 믹스커피에서 벌레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희가 항상 먹던 건데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바퀴벌레 알은 가로 8mm, 세로 3.5mm의 온전한 형태. 업체 측은 믹스커피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때문에 제조나 포장 단계에서 벌레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퀴벌레 알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생산된 지 8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돼 있다. 이거는 그 제조 공정에서 들어갔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소비자가 제조 공정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 측의 해명이 무성의하다고 지적합니다.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써서 준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는 철저한 원인을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보리차 티백에선 벌레가 나오고 캔 음료수에서는 유리 조각이 발견되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소비자 신고는 식약처에 접수된 것만 연간 3,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정밀한 성분 분석이나 포장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는데도 미온적인 상황. 또 업체의 과실 가능성이 인정돼도 처벌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쳐 먹거리 이물질 문제는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은 발행 1년 만에 판매액이 4천억 원에 가까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유통이 새롭게 시작돼 이용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구매한 뒤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상품권을 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을 설치하면 이용자나 가맹점 모두 물건을 손쉽게 구매하고 전자결제가 가능해 거래 안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시범적으로 잠깐 운영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모바일이다 보니까 위조나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결제도 훨씬 빨라서. 모바일 상품권은 거래 편리성뿐 아니라 젊은 층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군산시는 조폐공사, 군산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이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가증권 형태의 상품권 발행을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 이윤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이렇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좀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930억 발행에 이어 올 들어서만 2,800억까지 유통 규모가 커졌고 가맹점은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또 가맹점 평균 1,600만 원의 매출 상승과 9%가량의 예금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모바일 상품권이 자립경제 선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7조 원대 유지를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관건입니다. 다행히 국회 예결위에 역대 가장 많은 도내 의원들이 포진해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내년 총선까지 앞둬 예산 확보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1,088건에 7조 5,400억 원. 정부 최종 예산안은 8,800억 원이 깎인 6조 6,500억 원 남짓만이 반영돼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으로 이양된 균등 예산 4,100억 원이 빠진 탓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 확보를 위해선 국회 증액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하고 또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국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내 국가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거듭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년 연속 7조 원대 국가 예산에는 4천억 원 남짓이 부족한데 다행히 도내 의원 4명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돼 기대를 가질 만합니다. 4명의 예결위원이 된 것이 아마 전라북도 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각 당을 초월해서 지역 예산 확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무소속까지 구도도 나쁘지 않은데 해당 의원들은 공조체제를 구축해 마지막 개수조정 소위원회 단계까지 예산 증액을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수조정 소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당 소속이나 야당 소속의 개수조정 소위위원이나 또 다른 예결위원들과 협력해서 전라북도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지속적인 동력 확보는 물론 내년도 총선 전국에서 지역 정치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어 내년 국가 예산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각별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2살 김모 씨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전주 선호송동 여인숙에 불을 질러 방 안에 있던 김모 할머니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체포 이후 줄곧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의 신발과 자전거에서 나온 탄은 통화 내역 등을 볼 때 방화 혐의점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조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가 가동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조기인 다음 달 2일까지 새벽 시간 해수면 높이는 군산이 762cm, 위도는 705cm, 어청도는 639cm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서해 주요 지역 해수면이 주의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현장에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준비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세입은 6조 8,847억 원이고 세출은 6조 5,7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민들은 1인당 지방세로 전년보다 3만 5천 원 늘어난 59만여 원을 냈으며 사회복지와 문화비 등으로 289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한가위의 큰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 서편 광장에서는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장터가 열려 과일과 한우, 황금 조기 등 천여 개의 농특산물과 마을 상품이 판매됩니다. 한가위 장터는 소비자가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추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하루 300명까지 택배 비용도 지원됩니다. 원광보건대 제12대 총장에 백준흠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백준흠 총장은 취임사에서 학년 인구 급감 등으로 빚어지는 학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교육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총장은 원불교 대학원 교수와 원불교 정책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 설치 논란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수산대 분교 설치와 관련한 김종애 의원의 질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놔 분교 설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전임 장관과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전주 출신의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책 역량 검증과 함께 자녀 대학 입학 특혜와 부동산 시사 차익 의혹이 거론되며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